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잔이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한민국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쥐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여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된 이해훈. 하지만 영광의 순간도 잠시 8년 전 창고 속에 잠들어 있던 악마의 녹취록이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화를 낸 수준이 아닙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평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를 직접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해훈 지명은 통합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정권의 도덕성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오늘 그 이면의 정치적 함수를 완전히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이해훈의 성격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치명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용 원칙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폭언하는 간부를 즉각 직위 해제하며 을을 향한 갑질엔 차비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발언? 이건 정부의 인사 철학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둘째, 준비된 폭로라는 점입니다. 제보자는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도 공직자의 기준이다. 8년을 기다려 이 시점에 녹취를 터뜨렸다는 건 이해훈이라는 인물이 가진 리더십의 결함을 가장 아픈 곳에서 찔렀다는 뜻입니다. 셋째, 경제 전문가라는 가면 뒤에 민낯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예산을 조율하는 소통의 정점입니다. 아랫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리더가 과연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첫째, 진보 지지층의 이탈입니다. 우리가 싸웠던 보수 인사를, 그것도 인성 논란이 있는 인물을 왜 안고 가느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전력까지 겹치며 전통 지지층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둘째, 보수 진영의 배신자 낙인 국민의힘은 지명 직후 이해훈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그녀를 자리에 영혼을 판 배신자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죠. 셋째, 국정 동력의 약화 야심차게 시작한 탕평 인사가 인사 참사로 프레임이 바뀌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 정책들도 시작부터 힘을 잃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일이다라며 뭉개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이 후보자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서면 사과를 넘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책적 가치 입증. 왜 하필 이해훈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녀의 보수적 경제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결단.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갑질이나 도덕적 결함이 더 나온다면 통합이라는 명분보다 공정이라는 원칙을 선택해 지명을 철회하는 과감함도 필요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인성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인성이 안 된 사람은 나란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해훈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지금 공직자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뜨겁게 토론해주세요.